네네. 안녕하세요. 올해 아침 피부과 박준홍입니다. 저희가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되게 많이 뽑아왔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10년 전에 생긴 여드름 흉터도 치료가 되냐, 그게 궁금하신 대부분 분들. 오래된 흉터를 가지고 오시죠. 아, 왜냐면 그렇구나. 중고등학교 때 생긴 흉터를 빨리 오시는 분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오죠. 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직장 다니면서 뭐 취업 면접 보러 가기 전에 뭐 이때쯤이니까 되게 20대 후반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와서니까 그때쯤 이제 오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흉터가 오래된 흉터를 가지고 오는 분들도 많고, 중고등학교 때 바로 흉터 치료하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르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드레싱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니까 대부분 이제 수능 끝나고 오거나, 뭐 수능 끝나고 오신 분들은 좀 빨리 치료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 흉터가 생긴 지 발생한 지 10년 이후에 오시게 되는데 결과 차이는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오래된 흉터라고 해서 치료가 되게 어렵고 그렇지 않고, 흉터가 언제 생겼냐보다는 개인적인 피부의 특성에 따라서 콜라겐이 잘 차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가 더 큰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구별할 수 있냐면 모공도 좀 넓고 이렇게 만져보면 빡빡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은 흉터 치료 되게 잘 되고, 얇고 이렇게 잘 막 늘어나기도 하고 모공도 별로 없고 매끈하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흉터 치료가 좀 덜 되고, 그런 차이가 있죠. 여드름 흉터를 치료받으려면 언제 받아야 되는지, 염증이 생겼던 자리 직후에 붉은기가 있을 때 아니면은 붉은기가 빠진 다음에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좀 약간 민감한 게, 계속 여드름이 나. 근데 흉터 치료를 받으면 또 여드름이 또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러지? 맨땅에 삽질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여드름이라는 불꽃이 잡힌 후에 흉터 치료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본인 알아요. 아, 이제는 여드름이 옛날처럼 안 나. 약간 이런 활화산이 이제 휴화산이 돼서 액티브하게 이렇게 안 날 때, 그때는 흉터 치료를 하는 게 사실 맞고, 그 전에는 여드름 어떻게든 이제 잡아야 되는데, 피지 줄이는 약을 좀 오래 쓸 수도 있고, 한참 막 사춘기 때 막 여드름 날 때 그때 흉터 치료하는 거는 사실은 좋은 시기는 아니죠. 그래서 대개는 흉터 치료하시는 분들이 20대 후반 30대 정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넘어가면 또 나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뭘, 약간 이러신, 대부분 생각이 좀 그러시는 것 같고, 난 진짜 이제는 여드름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말고는 흉터 치료보다는 붉은 자국이나 여드름 염증 치료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그 나이 때는 여드름 치료의 핵심 방향이 염증을 악화시키지 않아서 흉터를 예방하자, 그게 제일 큰 목적인 거고, 그렇게 해서 여드름이 안 나는 시기가 됐는데 다행히 흉터가 안 난 상태로 잘 선방이 되면 오케이 잘했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너무 바빠서라든지 뭐 병원에 자주 못 와서라든지 흉터가 남았으면 더 이상 여드름이 안 나는 나이가 되면 그때 이제 치료하면 되고, 옛날에는 어른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어차피 여드름 뭐 애들 다 생기는 거 뭐하러 뭐 치료해, 때 되면 안 나, 다 이러시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근데 이제 사실 여드름이 무서운 건 아니지. 어차피 안 나는 건 누구나 다 알지. 뭐 나이 들면 다 안 나지. 근데 흉터가 무서운 거잖아, 후유증이. 그래서 이제 여드름이 나는 그 시기를 어떻게 잘 지나가서 흉터 없이 그냥 잘 빠져나오면 완전히 나이스 선방 땡큐 이런 거고, 혹시나 그 시기가 좀 약간 문제가 있었거나 뭐 어이없이 한번 여드름이 심하게 한번 확 하고 나면 그렇게 흉터 생기시는 분들이 한두 번 잠깐 방심했는데 또 그렇게 생기시는 분이 있어서, 흉터가 생겼다고 야 너는 여드름 관리 되게 못했네 이렇게 들으시면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실은 다 그게 꾸준히 관리를 못한 게 아니라 한번 너무 바빠갖고 여드름 확 났는데 잠깐 뭐 관리를 못했을 수도 있잖아, 한두 달. 그렇게 해서도 갑자기 흉터 생기시는 분도 꽤 많거든요. 그 시기를 그렇게 어렸을 때는 흉터가 안 생기게끔 예방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인 거고, 잠깐 한두 번 관리를 잘못했던지 아니면 또 그냥 뭐 장기간 방치했던지 흉터가 남았으면 이제 여드름이 더 잘 안 나는 시기가 되면 그때 가서 흉터 치료를 하면 되니까, 그냥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청소년 때 막 2차 성징 오고 하면은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친구들, 뭐 중고등학생들 진짜 많이 여드름도 나고. 근데 이게 보통 유전인 건지 아니면은 사람마다 그냥 다른 건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드름이 유전된다기보다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 타입이 유전되는 거 아니까, 피지 많고 피지선은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에 바로 다이렉트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직방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안드로겐 호르몬에 대해서,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나의 피지선이 네.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그럼 기름기가 엄청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기름기가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전이 되겠죠. 그건 어쩔 수 없이 진짜 그 성향은 유전될 테니까. 그래서 네. 그런 성향이 이제 대개는 이제 유전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비롯해서 잠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요즘에 학생들이 스트레스 없고 잠 충분히 자는 기가 쉽진 않으니까. 그쵸. 네. 어떤 사람들은 막 날밤 새고 며칠 해도 멀쩡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피곤해도 막 뾰루지 팡팡 나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다 그런 호르몬에 대한 나의 피지선이 얼마나 예민하게 세팅이 돼 있는지, 세팅 값이 예민한지 둔한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뭐 혹시 자가 진단하거나 뭐 그런 아유, 그냥 뭐 피지 많으면은 네, 그냥 다 알던데 본인이 스스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여드름 흉터가 생길 건지 아닌지는 엄마 아빠 얼굴 보면 대충 나오죠 뭐. 아빠가 여드름 흉터가 있어. 아, 그럼 나도 가능성이 많네. 약간 이렇게. 왜냐면 흉터가 유전되는 게 아니라 여드름이 잘 생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피부 타입,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는 콜라겐 성향에 따라서 염증이 한번 훅 쓸고 지나갔을 때 네. 아무 일 없이 잘 아물어지는 타입이 있을 것이고, 네. 뭔 일이 생기는 그것도 이제 콜라겐 리모델링과 힐링의 사이 어떤 그런 성향 자체는 유전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유전병은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여드름 흉터가 잘 생길까 아닐까는 엄마 아빠 얼굴을 먼저 보시면, 아니면 좀 멀리면 삼촌 이모 추석이나 설날 때 다 모이면 싹 한번 보면 이제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죠. 여드름 흉터가 여드름도 이제 났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흉터도 혹시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는 아유, 방법? 그거는 안 돼. 그러니까 붉은 자국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는데, 파인 거는 이제 그걸로 끝난 거기 때문에 저절로 없어지진 않아요. 네. 그대로 살거나 아니면 치료를 하거나. 왜 그 여드름 흉터가 있어도 아무 그거 없이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대부분 많죠. 안 쓰고 신경 안 쓰시는 분 많잖아요. 네. 근데 꼭 신경 쓰셔서 치료를 꼭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성격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특수 직종은 좀 어쩔 수 없지. 뭐 연예인을 한다든지, 뭐 강사를 한다든지, 막 이러면은 좀 약간 좀 얘기가 다르지만, 지난번에 저 주사 피부염 때 제가 또 신경정신과 쪽 약간 뭐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경험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주사 피부염 얘기할 때. 이 여드름 흉터도 비슷하게 이 흉터 치료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존감에 대한 이슈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약간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흉터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흉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 같고, 나는 이 흉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거, 뭔가 좀 남한테 나서는 게 자신이 없고, 이게 이제 흉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자존감이 좀 낮기 때문에 흉터가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흉터를 치료하시는 분들도 조금 약간 좀 다른 면으로 좀 보셔야 될 게, 내가 좀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또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서, 흉터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을까, 자신감을 좀 더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상황이 좀 심하면 뭐 신경정신과에서, 이게 뭐 요즘은 신경정신과가 막 되게 우울증 환자, 막 엄청 심한 우울증이나 막 심한 조현병이나 뭐 이런,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막 가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 좀 편하게 막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도 많이 가니까, 그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흉터 치료에 대한 반응에 대한, 결과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다르고 만족도도 다르고, 흉터 치료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사회생활 하시는 것도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그쪽까지 심리적인 것까지 어느 정도 케어가 되면, 와,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내가 또 자신감 갖고 생활을 할 수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나머지 또 언제 좋아져부터 시작해서 또 거기에 완전 매몰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흉터만 보는, 나는 이거 끝장나면 난 이거 끝이야, 난 막 날아다닐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런 면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좀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또 한번 살펴보시는 게, 긴 인생을 놓고 보면 어쩌면 그게 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등드름은 잘 안 씻으면 생긴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몸의 피지선이 이렇게 앞가슴이랑 등 쪽에 생기기 때문에, 피지선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생기는데, 물론 이제 위생이 안 좋으면 2차 감염도 생기고 그럴 수 있는데,
안 쓴다고 해서 또 여드름이 무조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피지 분비, 이것 다 피지 분비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등드름은 약이 있잖아, 아크리프. 그 아크리프가 FDA에, 미국 FDA에 몸에 생기는 여드름을 먼저 허가를 받은 약이기 때문에 원래는 아크리프라는 약을 잘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크리프는 아크리프랑 제 이름 검색하면 100만 뷰짜리 영상이 너무 더 이상 더 이상 뭘 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설명을 잘 해놓은 방송이 있어서 그거 보시면 돼요. 아크리프, 디페린, 에피듀오 이렇게 연고들이 있는데 각각 역할이나 효과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조금 다른 게 에피듀오가 좀 달라요. 에피듀오는 거기에 벤조일 페록사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서 여드름은 이제 여드름을 유발하는 균은 혐기성 세균이라고 산소를 싫어하거든요. BPO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벤조일 페록사이드 성분은 이제 그게 이제 발라지면 이제 산소를 막 그 왜 과산화수소 바르면 뽀글뽀글뽀글뽀글 근데 그거는 아니지만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의 성분이거든요. 벤조일 페록사이드 성분을 넣으면 이제 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뽀글뽀글뽀글 그 느낌, 혐기성 세균은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걸 발라주면 혐기성 세균은 죽거든요. 그 BPO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피듀오는. 그래서 액티브한 염증성 여드름에는 에피듀오가 좋고, 그 다음에 디페린, 아크리프는 이제 레티놀 계열의 성분만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크리프 같은 경우는 이게 세대수가 이게 세대가 제너레이션이 다른데, 이제 디페린은 3세대, 그 다음에 아크리프 타자로테는 4세대. 그 세대가 다른 게 좀 자극이 적고 좀 더 셀렉티브하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달라요. 신약이지 아무래도 아크리프가. 그래서 이제 하지만 아크리프, 디페린은 비슷하고, 에피듀오는 이제 벤조일 페록사이드 BPO 성분이 있어서 여드름균을 직접 죽이는 염증성 여드름에 좀 더 특화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옛날에는 이제 치료를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치료법들이 많이 좋아져서 저는 표현을 레고블럭이라고 하거든요. 공 들인 만큼 차곡차곡 쌓아 올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프락셀 레이저 가지고만 치료할 때는 딥도 아프기만 하고 얼굴만 뻘개지고 아물면서 흉터는 그렇게 잘 차오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좋은 방법들이 많아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콜라겐을 자극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레이저 에너지를 비롯해서 어떤 자극이 역치를 넘어가면 효과가 있어서 살이 차오르는데, 그걸 못 넘기면 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역치가 10이라면 안 한 거는 제로, 좀 애매하게 모자라서 7, 8 정도만 자극이 가도 제로. 무조건 넘어야 돼, 그 역치를. 그런데 문제는 또 그거를 넘기다 보면 이게 과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작용과 효과 없음에 그 사이에 외줄타기를 기가 막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안전하게 좀 소심하게 가면 효과가 없고, 너무 과감하게 확 넘어버리면 또 색소 침착도 생기고 빨간 것도 오래가고 부작용이 생기고, 그 조절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여드름 흉터 치료가 사실은 왜 비포 애프터 역사적으로 기준이 주베룩을 비롯한 폴리락틱 애시드 성분의 부스터를 흉터 치료할 때 쓴 것과 안 쓴 것의 차이로 거의 전후로 나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폴리락틱 애시드 성분을 흉터 치료에 이용을 하면 훨씬 치료가 쉬운데, 레이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폴리락틱 애시드 성분의 대표적인 성분, 이게 상품명이 주베룩이니까 에스테필도 있고 뭐 스컬트라도 있고 여러 제품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폴리락틱 애시드 그 성분을 쓰게 되면 진피에 잘 들어가면 얘가 직접적으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극을, 시그널을 만들거든요. 레이저만 할 때는 그거를 그냥 레이저의 힘 하나 갖고만 넘겨야 되는데, 얘가 들어가주면 레이저를 세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의자 위에 올라가서 물건을 꺼내는 거, 그냥 꺼내면 너무 힘들잖아요. 의자에 받치고 올라가서 이제 뭔가 레이저 치료를 할 때 기본 이만큼을 받쳐주니까 레이저를 세게 안 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주베룩이 좋아? 아니면 레이저가 좋아? 그럼 선택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한번 컴비네이션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으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그런 것만 잘 이용을 하게 되면 흉터 치료는 뭐 그냥 거의 레고블럭 쌓듯이 그냥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 폴리락틱 애시드 성분을 피부 안에다가 정확하게 집어넣어주는 그런 치료가 나온 이후부터는 여드름 흉터가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됐고, 또 그 시술이 레이저와 경쟁 관계는 아니고 상호 보완 관계가 되고, 저희는 앙꼬르라는 시술, 그 레이저 박피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살이 다 차오르면 굳이 박피를
박피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하지만 또 박피 시술도 필요해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좀 이게 울퉁불퉁한 거는 한 번은 깎아주면, 그러니까 왜 시멘트 이렇게 바를 때 네. 미장하는 것처럼 네. 한번 싹 네. 깎아줘서 새살 나게끔 하면 그러면 훨씬 결과가 너무 좋거든요. 안꼬를 레이저로 박피를 하고 나서도 회복하는 단계에서는 또 폴리락틱 애시드를 써요, 미라젯을. 그래야지 또 회복이 잘 되니까. 이게 그래서 경쟁이 아니라 서로 다 이제 막 이렇게 섞고 하면 결과는 옛날보다 어떻게든 결과는 만들어내니까. 옛날에는 해도 안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뭔가를 이제 아웃풋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이렇게 접근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흉터 치료 시기는 그냥 하고 싶을 때 언제라도 10년이든 뭐 20년이든 상관없음. 네, 전혀 상관없음. 여드름이 흉터가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타입에 따라서 옛날에 이제 아이스픽, 박스, 롤링 이렇게 막 다 나눴잖아요. 나누는 건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치료법이 또 각각 완전 다르진 않거든요. 이렇게 이제 롤링 타입 같은 경우는 서브시전을 해주면 바닥을 좀 이렇게 뜯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그 롤링 흉터 바닥에다 베이스에다 주사를 낼 때 주베룩 같은 폴리락틱 애시드 성분, PLA 성분을 쓰는데 넣으면서 약간 그 밑에를 좀 이렇게 뜯어주는 거죠. 정직하게 바로 이렇게 딱 주사를 넣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좀 이렇게 헤집어주면서 이제 주사를 넣어주면 그 주변에 이제 서브시전이 되면서 이제 살이 올라오는 거고, 옛날에는 그런 약이 없을 때는 그냥 주사가 바늘 갖고 그냥 서브시전만 열하게 해줬었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약들이 있으니까. 근데 박스 타입 같은 경우는 치료가 그래도 좀 잘 되는 편이죠. 그런 미라젯과 같은 그 인젝터를 이용해서 PLA 넣어줘도 되고, 그 레이저 치료도 뭐 프랙셔널 레이저나 부분적으로 해줘도 효과가 좋으니까. 근데 박스 타입은 최종적으로는 제 경험상으로 환자분들이 만족하려면 한 번은 박피식으로 한 번은 깎아줘야 돼요. 워낙에 이렇게 딱 각져서 팍 이렇게 깎여져 있으니까 살이 올라와도 그 각이 그 흉터의 어깨에 해당하는 그 각이 없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박피식으로 한 번은 깎아줘야 그래도 이제 만족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박스 타입은 그렇고, 아이스픽 같은 경우는 깊게 폭 뚫린 건, 송곳으로 팍 찍어놓은 것처럼 깊게 뚫린 건데 그 안에를 직접 치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작은 구멍으로 깊게 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그 주변에서 살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밀어 구멍을 줄여는 그런 식으로. 옛날에 아이스픽 스카가 너무 치료하기 어려웠는데 PLA 성분을 미라젯 갖고 그 주변을 전체를 좀 넓게 쫙 쏴주면 그 주변이 좋아지면서 아이스픽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픽은 미라젯 갖고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분명히 좋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아이스픽 흉터 같은 경우는 레이저 박피에서는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봐요. 그걸 얼마나 깊게 깎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고, 롤링 타입도 박피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고, 박피에서 좋아질 수 있는 거는 박스 타입이 제일 좋아지고, 롤링 타입 같은 경우는 콜라겐 파이버들이 막 떡이 돼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다 이렇게 다 뜯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차이는 있죠. 그래서 이제 흉터를 나누는 게 제가 맨 처음에 그렇게 의미가 있나? 막 생각했던 게, 어차피 폴리락틱 PLA 성분 갖고 미라젯 갖고 막 쏘고 부분적으로 레이저 하잖아요. 치료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나누는 건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나눠서 아이스픽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고, 박스는 한 번은 좀 깎아주는 게 낫고, 롤링은 밑에서 좀 서브시전 해주면서 약을 좀 바닥에서 좀 깊게 넣어주는,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나누면은 그런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치료하는 거는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서, PLA 성분 쓰는 다음부터는 여드름 흉터 치료가 많이 좋아지고, 걔를 기본적으로 깔고 나서 그 다음에 살짝 조금씩 이제 흉터 특성에 따라서 뭔가 좀 추가적인 치료가 더해주는 정도라서 그렇게 많이 바뀌었죠.